경상북도가 이민자의 전주기적 지원을 포함하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비자 제도를 마련하는 등 경북형 개방사회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지역별 재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됩니다. 영양군에서는 고의원 자리를 놓고 두 후보가 맞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용해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며 관련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제22회 대구 국제안경전 기옵스가 개막했습니다. 5일까지 국내외 안경 전문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신제품을 선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이민자의 유치에서부터 정착, 사회 통합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 비자 제도를 마련하는 등 경북형 개방사회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3대 전략 27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된 경북형 이민정책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민자 유입과 관련해 지역 참여형 비자 제도를 추진합니다. 이른바 R비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A에서 H까지 있는 비자 기호에 지역을 뜻하는 R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R비자는 우리가 비자 유형이 A부터 H까지 비자 유형이었는데 R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역을 의미하는 R자를 썼고요. 광역지자체가 원하는 인력과 원하는 수요의 그 쿼터를 정부에 건의를 하면 정부에서 그만큼 쿼터를 발급해주는 형태의 비자가 되겠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직접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경북인재유치센터를 설치하고 한국어와 지역기업 취업 맞춤형 기술 교육을 입국 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조성하고 이민 친화 기업에 기숙사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1단계는 2027년까지 그리고 2단계는 2030년까지 해서 외국인을 10만 명 이상 추가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인구를 증가를 시키고요. 또 인구 증가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력을 일으키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동으로 상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경북도는 개방사회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과 이민자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이민청을 경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는 각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 동구 군의군갑에 출마한 신효철, 최은석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공공항 후적지 개발한다면 그동안 30년, 40년 지역에서 터잡고 살아온 사람들의 소음 피해, 여러 가지 어려움, 피해들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개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개발 이익의 10%를 주민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수성구의 변두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미 서울을 떠나서 수성구에서도 변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은 정주 여건이고 그 중심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성구에 비해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가 수성구의 50%밖에 안 됩니다. 명문 남녀공학 중고등학교를 건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 사교육비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구립 공공 학원을 건립해서 무상으로 우리 아이들 학원 갔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놓으려면 우리 엄마들이 산후조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의 동구에 공공 무상 산후조리원 3개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돈 1, 2만 원, 몇만 원 더 주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노후는 일자리입니다. 자격증을 따게 하고 또 어르신들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또는 어르신들이 ESG 환경 관련된 부분에 자격증을 따게 해서 어른들이 지금의 한 달에 3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받던 걸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단순하다는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 사회에 나도 기여하고 있구나, 나도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이 대구시 전체를 아우르는 대형 공약에서부터 우리 동구로 그 공약의 실행 결과가 이렇게 모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주요 공약은 결국 우리 공항 후적지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글로벌 주목받는 대형 프로젝트로 성공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후적지에 대해서 휴노믹 시티라고 경제와 사람과 문화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구상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여러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도 잘 유치하고, 그다음에 국가 사업으로서 이것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동구가 우리 경부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선 지하화를 통해 가지고 동구 전체가 완전한 하나의 통합 우리 지역이 되도록 하는 것들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하화가 되게 되면은 그 상부로 동대구 벤처밸리와 연계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후적지와 연계해서 이 동대구역이 다시 대구 동구의 중심으로 대구 동구 전체의 경제를 견인하는 이 지역으로 저는 우리 동구가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공약은 결국 우리 대구 동구를 가로지르는 대구 동구와 이렇게 인접해 있는 금호강을 어떻게 잘 개발해서 우리 대구 시민, 특히 동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진짜 이렇게 문화와 여가와 휴식을 잘 즐길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셨지만 저는 금호강 르네상스를 좀 더 차질 없이 빠른 시간에 여러 가지 컨텐츠와 그다음에 실제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금호강이 실제로 우리 대구 동구 주민들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나아가서는 우리 전국에 있는 또는 글로벌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정말 명소로서 이렇게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4월 10일 지역별 재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영양군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박홍렬 전 경북도 의원이 사퇴하며 공석이 된 광역의원 자리를 놓고 두 후보가 맞붙게 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후보들의 공약을 서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양군 발전을 위한 적임자임을 주장하는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경북도 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훈 후보는 건설과 기계노동 현장에서 교섭을 담당하며 키운 전문적인 소통 능력으로 지역의 조율자 역할을 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설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도 의회와 그리고 영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제 경험을 발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철남 후보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체득한 공직사회 이해도와 대기업에서 쌓은 경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이 준비된 일꾼이라 강조합니다.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침체된 우리 영양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지역 소멸 위기에 영양군을 살리기 위한 두 후보의 구상은 무엇일까? 김상훈 후보는 지역 접근성과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와 영양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의 무료화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국민 모두에게 매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청년 농업인 선정 연령을 45세로 확대해 인구를 유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밖에도 신규 풍력발전 허가를 중단하는 대신 허가 기간이 끝나는 기존의 풍력발전기를 발전 용량이 높은 기기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시키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제 대표 공약은 타고, 받고,
지키고입니다. 타고 시내 시외 무료 버스를 받고 국민 기본소득을 지키고 영양 사람과 바람을 이를 통해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양을 만들겠습니다. 윤철남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지역의 의료 여건 개선입니다. 관내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해 취약한 의료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농업의 규모화도 추진합니다. 인접한 소규모 농경지를 통합하기 위한 농지 임차료 지원을 확대하고 기계화 사업을 지원해 농업 소득을 배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고추와 배추의 주산지인 영양의 특성을 살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대규모 김치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된다면 의료 취약 지역에 공공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농업혁신타운을 유치하여 농업을 규모화시키고 첨단화시키고 혁신시켜 농업소득을 배가시키는 데 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선출되는 도의원의 임기는 약 2년. 절반의 임기 동안 영양군의 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일꾼이 누가 될지 지역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용해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며 관련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경산시당은 최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민주당과 무소속을 엮어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했다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관련자들에 대한 조속한 입장을 표명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 운동 과정에서 남을 헐뜯어서 반사 이익을 얻는 것보다 경선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공약과 토론을 통해 승부를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3일부터 5일까지 국내 유일 국제 안경전인 제22회 대구국제안경전 디옵스가 대구 엑스포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350개 부스가 모두 매진됐고 안경 전문 브랜드와 유명 브랜드 기업이 대거 참여해 신제품을 선보이고 대구를 대표하는 클리너 기업과 안광학기기, 시력 검안기기 전문 기업과 콘택트 렌즈 기업들도 참가해 다양한 안광학 제품을 전시합니다. 이번 디옵스에서는 대한안경사협회 4개 시도 지부가 안경사 현장 보수 교육을 동시에 개최해 안경사 3천여 명이 대구를 방문할 예정이며 대한안경사협회는 무료 검안 행사, XR, VR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글라스 특별관을 운영합니다. 지난 2일 개막한 2024년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가 오는 5일까지 열립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해 8개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18곳에서 238명의 학생이 38개 직종에서 출전합니다. 대회 1, 2, 3위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그리고 해당 직종 국가기술 자격 기능사 시험 면제 등의 혜택과 함께 오는 8월에 열릴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대구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경상북도가 2024 경상북도 SNS 서포터즈 70명을 공식 발족하고 3일 도청 다목적 홀에서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서포터즈 모집에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5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역대 최고인 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북 SNS 서포터즈는 문화와 관광,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재한 내용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내외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안동시가 저출생 극복 과제의 하나로 24시간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안노회 유지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 광성교회 비전센터 2층에 돌봄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돌봄센터는 긴급 일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야간에도 무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4시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항 후적지 개발한다면 그동안 30년, 40년 지역에서 터잡고 살아온 사람들의 소음 피해, 여러 가지 어려움, 피해들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개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개발 이익의 10%를 주민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수성구의 변두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미 서울을 떠나서 수성구에서도 변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은 정주 여건이고 그 중심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성구에 비해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가 수성구의 50%밖에 안 됩니다. 명문 남녀공학 중고등학교를 건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 사교육비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구립 공공 학원을 건립해서 무상으로 우리 아이들 학원 갔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놓으려면 우리 엄마들이 산후조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의 동구에 공공 무상 산후조리원 3개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돈 1, 2만 원, 몇만 원 더 주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노후는 일자리입니다. 자격증을 따게 하고 또 어르신들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또는 어르신들이 ESG 환경 관련된 부분에 자격증을 따게 해서 어른들이 지금의 한 달에 3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받던 걸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 사회에 나도 기여하고 있구나, 나도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이 대구시 전체를 아우르는 대형 공약에서부터 우리 동구로 그 공약의 실행 결과가 이렇게 모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주요 공약은 결국 우리 공항 후적지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글로벌 주목받는 대형 프로젝트로 성공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후적지에 대해서 휴노믹 시티라고 경제와 사람과 문화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구상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여러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도 잘 유치하고, 그다음에 국가 사업으로서 이것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동구가 우리 경부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선 지하화를 통해 가지고 동구 전체가 완전한 하나의 통합 우리 지역이 되도록 하는 것들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하화가 되게 되면은 그 상부로 동대구 벤처밸리와 연계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후적지와 연계해서 이 동대구역이 다시 대구 동구의 중심으로 대구 동구 전체의 경제를 견인하는 이 지역으로 저는 우리 동구가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공약은 결국 우리 대구 동구를 가로지르는 대구 동구와 이렇게 인접해 있는 금호강을 어떻게 잘 개발해서 우리 대구 시민, 특히 동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진짜 이렇게 문화와 여가와 휴식을 잘 즐길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셨지만 저는 금호강 르네상스를 좀 더 차질 없이 빠른 시간에 여러 가지 컨텐츠와 그다음에 실제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금호강이 실제로 우리 대구 동구 주민들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나아가서는 우리 전국에 있는 또는 글로벌로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정말 명소로서 이렇게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